안녕하세요. 마르크스주의를 맡은 국어국문학과 권예진입니다. 여러분은 마르크스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철학자 마르크스가 주창한 학문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더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시즘의 기본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첫째, 자본가 계급은 정신적 생산의 수단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사상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둘째, 그들이 행하는 통제를 통해서 자본가 계급이 다른 종속적인 계급의 사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셋째, 자본가 계급에 의해 부과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결과로 사회계층들 사이의 불평등이 지속되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 마르크스주의 자체라기보다 마르크스주의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일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매스미디어의 작용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마르크스주의는 우선 현상의 사회적 복제에 있어 매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매체가 사회적인 생각과 현상을 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불공평한 사회적 관계가 이데올로기적 이미지와 사회의 대표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매스미디어라고 말합니다. 즉, 자본가 계급이 다른 종속적인 계급의 사상을 지배하는 데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는 매스미디어가 소유권의 문제와 매체가 생산하는 문화적인 내용 사이의 연결을 형성해 준다고 말합니다. 소유권 계급이란 매스미디어를 소유한 사람을 뜻하고, 이들은 동시에 자본가 계급이면서 사회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가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와 작동 원리를 잘 설명하듯이, 이 피라미드는 마르크스주의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설명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란 사회의 경제 기반이 문화와 사상의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즉, 대중매체는 문화인 상부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 등의 원리에 의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모든 해석의 바탕에는 전통 미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는 신문, TV, 라디오 등의 전통 미디어가 전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 등 쌍방향적 소통보다는 일방향적인 문화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는 대중매체를 지배계급의 손에 든 무기로 묘사하며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그리고 사회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의 초점이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민족, 국적, 연령과 같은 사회 다른 분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격적인 해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가 계급과 매스미디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의 해석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했는데요. 교재에 있는 학자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매스미디어의 작용을 탐구하며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의 해석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매스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국가란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부, 국가의 관료, 공기업, 규제기관을 포함하는 관리 시스템, 군대, 군사분대, 보안기관, 경찰을 포함, 사법부, 그리고 지방정부 당국과 같은 부도심 정보기관 단위와 국회, 의회를 포함한 단체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조직들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방송을, 사회민주주의 정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비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주로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스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정부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 쉬운 원칙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에는 적절한 비판을, 진보적인 의견에는 더 강력한 비판을 하는 등의 방법 외에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락적인 의도의 방송이라도 대중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성 등에 대한 보도를 늘려 몰두하게 만들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행동이 그와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창작자들의 소설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영화적 각색 등 2차 창작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각색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스미디어라는 큰 집단이 정부의 입장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사실 현대의 매스미디어는 언론과 독립된 공정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이 무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현재의 사회상과도 상통하는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그것은 거대한 매스미디어나 언론사 역시 소수 자본가 계급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민간 소유와 소유의 집중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대중매체를 민간이 소유하고 소수의 거대 기업이 소유를 집중하게 되며 매체 소유자들의 보수적인 본성이 매체를 검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직원들에게까지 퍼지는데요. 좌파적 정치 시각을 가진 직원은 일부고 대부분의 보수적이거나 모호한 정치 시각을 가진 직원들은 자본가 계급에 순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민간 소유와 소유의 집중은 언론사를 광고에 취약하게 만들고 정부의 압력에도 취약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는 소수의, 그것도 자본가 계급의 민간이 소유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언론사를 독립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든 모델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 전반적인 매스미디어를 마르크스주의로 해석한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의 입장에는 자본가 계급, 지배계급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보수적 의견과 진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 커서가 놓여 있는데요. 매스미디어는 이 중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선택해서 방영한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진보적인 입장에는 악마 얼굴이, 보수적인 의견에는 천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매스미디어가 자연스럽게 각각의 의견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매스미디어라는 깔때기를 통과한 의견은 결국 보수적인 정부와 자본가 계급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적용되면 결국 소수 자본가 계급이 이외의 계급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석은 TV와 라디오 등이 미디어의 전부였던 시대의 해석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간단해지면서 미디어 생산자와 공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심지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인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가 있었고 언론사는 이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이 유의미하다는 반증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어의 생산자가 건강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청자가 비판적인 수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